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물산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1월 29일 날 매수하셨고요. 11만 8천 원 매수가의 비중 15%입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종목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자, 아직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리스크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악재가 남아있는 만큼 실적이나 좀 주가적으로도 부진하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만한 이 악재 속에서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해도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예전에도 제가 이거 네. 작년 10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차트 보니까 네네. 10월,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작년 10월, 11월 가격이 주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작년 10월, 11월이면은 시장 진짜 안 좋았을 때예요. 그러다가 지금 반등을 줬는데 네. 작년 10월, 11월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이 종목을 몰빵 100%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6개월 동안 나의 재산은 늘어난 게 하나도 없고, 그렇죠. 마음만 상했죠. 그렇죠. 남들 올라가는 거 배만 아프고, 그때 제가 예를 들어 방송에서 1월 달에 레버리지라도 담으라고 했었던 그 2천 인근에서 그것만 담으셨어도 수익이 지금 지금 인버스 전략을 드리지만은 이미 수익이 레버리지였으면은 2,200 넘게 갔으니까 네. 10% 상승했다고 치고 2천에서 그러면 레버리지면 20% 수익이거든요. 그럼 수익이 났을 텐데 결국은 버티다가 지금 오히려 불안한 시즌이 되어 버렸어요. 삼성물산은 네. 글쎄요, 올해 건설주들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좋거나 이럴까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뉴스를 좀 봤는데 네, 어떤 뉴스인가요? 뉴스도 그 최근에 아파트 짓는다고 건설사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건설주들을 그래도 나쁘지 않게 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5개 광역시 아파트 임항하고 일반 분양 이런 얘기인데 네. 계속 아파트를 지어서 집값을 싸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애들을 안 낳잖아요. 어린이들이 없고 지금 그 역삼각형형 인구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고. 일본이 좀 그렇죠. 일본이 이제 노년층들이 두껍고 젊은 층도 좀 적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인구 구조가 되고 또 아이들 또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 산업이 워낙 K 바이오가 네. 발전을 해서 수명이 늘어나면은 약이 좋습니다. 더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어쨌든 간 우리가 옛날하고 다르게 인구가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젊은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인구 자체가 감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분양 시장, 아파트 시장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집이라는 게 한 번 짓고 1년에 핸드폰도 아니고 2년마다 기기 교환 이제 교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번 지으면 그래도 몇십 년씩 가는데 그쵸. 계속 짓고 있으면 사실 이게 누적돼서 오는 거란 말이죠. 누적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건설주는 사실 북한 쪽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본 측면이 있었는데 한우 회장 부러지고는 이제는 좀 지금부터는 사실 대북주를 괜찮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아무도 관심이 안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관심 갖지 않을 때. 네. 원래 주식은 남들이 관심 갖고 막 뜨겁게 타오를 때 팔아야 되고 네.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완전 소유주 말고 보이지 않는 이름 들었는데 내가 이 바닥에 십몇 년 있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종목이고 그쵸.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섹터도 있고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사람들 관심 없을 때 당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도 사실은 양호하지 않고요. 실적도 안 좋게 나왔죠. 작년 그쵸. 동기 대비해서 49.7%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따라서는 올해 이제 영업 전망치 자체 낮추고 있고 2분기에 대해서 해외 프로젝트 공사 같은 경우에 좀 기대감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뉴스 모르죠. 예, 그쵸? 그건 모르는 측면 네. 모르는 거고 사실은 옛날에는 유가가 상승하면 최근에 이제 유가가 상승하다가 도로 이제 럼프 형님이 너무 비싸다 한마디 하셨더니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은 건설주가 수혜주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왜일까요? 짓는데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가.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원유가 유가가 오르면은
그 산유국들이 돈이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두바이나 이런 데 있는 그 압살라 네. 쿰 뭐 이런 친구들이 수주를 있겠죠. 네. 그 발주를 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 유가가 오르면은 이제 건설주의 호재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유가가 옛날 같은 시절도 아니고 해서 그 해외 수주가 과연 뭐 무난하게 들어올 것인가 하는 측면도 좀 있고 실제로 지금 건설 쪽이나 이런 데 제가 또 건설 쪽 일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가 경쟁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랑 협병을 해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 생각에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이익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회사가 합치는 마이너스가 단기적이라 해봤자 2, 3년은 될 것 같은데 크겠지만은 정말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건설회사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현대건설 있죠, 대림이 있죠, 삼성이 있죠. 많은 회사들이 이제 해외 수주전을 뛰어들고 있고 해외 각종 유수의 건설회사들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측면에서 지금 뭐 당장 수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적이 일단 안 나온 거는 팩트고 팩트만 봤을 때 실적이 안 나온 것도 팩트고 주가가 부러지고 있는 것도 팩트인데 심지어 저희가 예전에 삼성물산을 특집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때 저희가 했던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간의 지배구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쵸. 그랬었죠. 네. 지금도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를 갖고 있고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털면은 삼성물산은 같이. 털릴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뻥튀기를 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쭉 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특집을 해서 아주 그냥 뼛속까지 한번 씹어볼까. 자, 그럼 제가 삼성 사랑합니다. 핸드폰도 지금 삼성 노트 9을 쓰고 있고요. 네네. 컴퓨터도 삼성 PC 쓰고 있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삼성물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종목, 다른 건설주로 옮겨 타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차라리 대북주 이슈 있는 현대건설 쪽으로 옮겨 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굳이 리스크 있는 종목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섹터가 이 종목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좋은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게 있고 뭐 대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굳이 삼성물산을 가져가야 됐을까? 삼성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보다는 이제 들은 건데 제가 이제 건축 쪽 일하다가 건축이 아니라 건설이죠. 건설 쪽 일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그 십장 아저씨들하고 그 담배 피고 소주 먹던 시절에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들었는데 그 직접 지으시는 분이 레미안이 생각보다 가격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디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십장 아저씨 뇌피셜이에요. 네, 개인적인 의견. 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대림이 가장 낫대요. 이 그래요? 편한 세상이 가격 대비 효율이 높대요. 이름 따라가나 봐요. 이 그래서 편한 세상. 이거는 네. 정말 이 그냥 뇌피셜. 공사 노동 인부의 그냥 네네.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구나라고 저는 솔직히 그냥 생각하고 있고 네네. 지은 사람이 잘 알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모멘텀도 지금 없고 주가도 부러지고 있는 상태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쪼여오고 지금 에피스 자회사 임원 지금 2명 구속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쪼여오기 시작하면 위로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도 삼성물산 불안해요. 네. 아직도 삼성물산 불안하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라는 게 지금 10만 2천 원인데 예를 들어서 9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9만 원 인근까지 가면은 본인이 심리상으로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삼성물산도 죽나 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9만 원에 손절치고 올라올 때 올라오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이 있는 종목을 하시면은 이 등락을 견딜 수가 있는데 네. 자기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은 이 시청자분도 생각하시는 게 이 삼성바이오로 이게 주가 잘 올라갈 때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빠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자회사 실적이 안 나오면은 당연히 모회사에도 그쵸, 영향을 미치기 끼치죠. 때문에 실적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에서도 근데 하락할 때도 이런 큰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이게 파동을 좀 살아나는데 그러면 최소한 아예 내려가기 전에 치거나 네. 올라올 때 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되는데
제일 저점에 가요. 제일 저점에서 매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글쎄요 10만 원까지만 보고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나는 삼성 핸드폰도 쓰고 삼성 레미안에서 살고 있고 레미안 살아보니까 좋더라. 저는 그런 비싼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삼성 레미안 살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편한 세상과 어찌 감히 삼성 레미안을 비교할 수 있느냐. 네. 서민들이 사는 곳과 우리 이제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실제로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안 살아서 모르거든요. 모르고 그냥 이제 인부들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은 손절가 아예 짧게 잡고 길게 잡고 9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원래는 9만 5천 원 드려야 되거든요. 9만 5천 원 드려야 되는데 왜 9만 원 제시해 주셨나요? 9만 5천 원 너무 쉽게 깰 것 같아서 9만 5천 원을 너무 쉽게 깰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 과연 9만 5천 원에서 이게 지지가 의미가 나올 있을까? 것인가 네. 이게 특히 한번 낙폭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9만 원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예전에 떨어졌던 낙폭은 이 정도 라인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한번 반등 주고 이번에 낙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정도의 하락을 준다고 치면은 9만 원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5% 정도 이때 같은 경우는 고점도 25% 정도 하락을 줬는데 네. 만약에 지금부터 한 25% 정도 하락을 준다고 가정을 할 때 한 9만 원 그러니까 8만 원대 후반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까지는 너무 과하고 한 9만 원대까지 보면은 낙폭량을 생각했을 때 견뎌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매도를 치시거나 9만 5천 원 손절인데 본인이 삼성 레미안에 살았는데 정말 만족도가 높고 층간 소음도 없고 인터폰도 잘 되고 스마트 키도 잘 열리고 이럴 경우에는 9만 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손절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짧게 보시면 9만 5천 원까지만 보시는 게 현명할 수 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자회사 에피스에 임원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